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5학년도 유아임용 경기 재수로 합격하게 된 사람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재수생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초수 때 거의 기본 강의만 듣다시피 하고 문풀 시즌쯤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서 거의 초수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걸로는 저는 충남 사람인데 놀이지원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원래 일 병행을 하게 되면 좀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좀 부담도 있고 뭐 수업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뺏기게 되는데 이거는 봉사자로 일하는 거라서 일병행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이 정말 없는데도 현장감을 계속 잃지 않고 느낄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모두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오전에 가서 아이들 보면서 귀여운 모습에 힐링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초임 교사로서 또 임고생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점은 2차 준비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긍정적인 피드백 중 하나가 구체적으로 상호작용과 언어화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4월부터 2월까지 봉사자로 일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일상화 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좀 몸에 익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업 실현에서도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약간 초임 교사로서의 장점은 유치원에서의 하루 일과 같은 거나 뭐 다양한 선생님들 또 원장님, 원감님을 뵈면서 인사 나누고 할 때 이런 좀 사회생활 같은 것에도 좀 적응을 할 수 있던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약간 연습 기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각 시도마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준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논술 제외 연패키지 강의를 들었고 직강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인터넷으로만 들었습니다. 점수는 이렇게 해서 저는 커플 1점, 딱 1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독학을 했기도 하고 또 만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개론 공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작년에 개론 공부를 할 때 이 시기를 약간 허무하게 보냈었는데요. 이때 저는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느라고 이것저것 적용해 보느라 개념들을 많이 외우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동건 선생님 강의를 OT 강의를 딱 들으니까 선생님께서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뭔가 저의 고민 같은 것들이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부법들을 찾아봤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공부법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 선생님을 믿고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계속 보고 싶은 예쁜 기본서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는 것보다 한 강의를 끝난 다음에 이제 차분히 돌아보면서 필기를 하고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정말 예쁜 기본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계속 보고 싶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도 되더라고요. 또 저는 1회독은 이런 식으로 정의 같은 것들 필기하는 방식이었는데 2회독은 제가 직접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서 손으로 쓰면 너무 이제 팔이 아프니까 한글 파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럴 때 항상 구조화 자료와 그 다음에 정의 완성 자료, 기본서 이런 것들을 옆에다 두고서 모든 것들을 함께 비교해가면서 단권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1, 2회독을 할 때 이동건 선생님의 자료들과 이제 기본서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3회독 할 때부터는 그 정리본을 프린트해서 쭉 읽어보면서 암기를 하려고 했고 제가 한 4회독에는 주로 희소 홈페이지에 있는 독한 관리랑 이제 이동건 선생님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퀴즈 그런 구글 폼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제가 잘 외우고 있는지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독한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아이패드 어플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해서 약간 공부하기 싫거나 괜히 좀 처질 때 그런 거 사용하면서 문제 풀고 그냥 퀴즈 푸는 식으로 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아, 내가 여기서 자꾸 틀리네? 그리고 내가 자꾸 여기서 못 외우고,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껴서 공부하기 좀 싫은 날에도 다시, 아, 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한 관리 되게 잘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계속 회독하고 암기하고 뭐 백지 쓰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1차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강론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이 왔는데 이때가 여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던 곳에서 대체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제가 이 2주 동안은 공부를 못했거든요. 8시간 동안 일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동건 선생님께서 문제를 꼭 다 풀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약간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풀면 된다고 해주셔서 오히려 저도 그런 마음에 아 그래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동건 선생님께서 되게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불어 넣어주셔서 저도 계속해서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기간에도 계속 모의고사 열심히 풀고 오답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그런 카테고리들을 묶어서 최대한 다시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시기에 저는 강의 열심히 듣고 문제 열심히 푸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저는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실 착석 인증 스터디 같은 경우는 자꾸 그냥 인증하고 다시 자게 되고 이래서 많은 효과는 못 느꼈지만 건강안전 스터디는 문제 내기 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 건강안전도 열심히 했지만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짝 스터디를 동기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인출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둘 다 이동건 선생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용어라든지 뭐 진도라든지 이런 게 같아서 더 스터디를 하기가 편했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진도별 모의고사 때는 그 주차별 진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을 나가는 주면은 그 주 금요일에 이제 그 영역에서만 문제를 핵심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전범위 시즌에는 최대한 하루 동안 뭐 45분에서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그 범위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강론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좀 남으면 개론까지 해서 서로 문제를 내고 맞춰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암기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약간 그냥 틀리면은 아 틀렸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틀린 부분은 표시를 해서 깜지처럼 한 두세 번씩 계속 적어보도록 했어요. 저는 만약에 뭐 1, 2, 3단계가 있는데 3단계를 틀렸다 하면 그냥 1, 2단계까지 같이 여러 번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써보고 말하고 읽고 생각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1차를 1점으로 어떻게 보면 살짝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했는데 저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는 원래 2차가 다시 0부터 시작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2차 점수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적이 나오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집 앞에 현수막도 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최종 순위는 23등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도 스터디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사실 2차 같은 경우는 정말 강사님 따라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자체 출제 지역의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스터디 때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저희 학교가 되게 임용을 많이 보는 편에 속하는 학교라서
같은 지역 붙은 합격생들끼리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공관에 나가서 함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어, 보통 아침 9시, 10시에 가서 새벽 1, 2시에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많이 울면서 연습했지만 울 시간도 없어서 집에 가면서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울면서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원봉사의 도움이 정말 크게 드러났는데 사실 1차 때까지만 해도 좀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추천할 만한가 싶었는데 2차 때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너무 나한테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체 출제 지역의 경우에는 시책을 정말 많이 봐야 하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면접이 5문제 중에서 4문제가 시책이었을 정도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책 같은 것도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최대한 외우려고 했어요. 특히 이 시책은 면접이랑 직결이 되는데요. 면접을 할때 만약에 뭐 내가 도전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유치원 교사로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말하라. 이게 올해 즉답형 2번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도 경기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 덕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 분들도 아, 경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했구나 하고 더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늘 그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차보다 2차가 정말 시간이 훨씬 부족하고 너무 약간 정신없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어요. 저도 잠도 줄이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했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1차 합격생 발표가 나기 전에도 미리미리 강의도 다 들어놓고 뭐 면접이라든지 뭐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공부와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1차 끝나고 너무 놀고 싶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만 쉬고 2차도 열심히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2차 문제랑 답변을 간단히 한번 복기해 볼까 하는데요. 2차 문제 일단 면접 같은 경우는 구상형 1번에는 약간 교육감님 신년사가 나왔어요. 교육감님 신년사에서 발췌한 부분, 그 다음에 경기도 유아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문서에서 뭐 처음 학교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는데 이 두 자료를 보고 이제 약간 강조하는 부분, 뭐 의미하는 바 이런 거를 3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했고 또 이거를 어떻게 교실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을지 구상형 1번은 자세히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뭔가 교육감리 신년사 같은 이런 부분들도 구상형 1번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구상형 2번은 경기도 유아교육에서 중요시하다고 생각되는 인성 덕목 키워드 4가지 정도 주었어요. 뭐 존중, 배려, 협력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나의 교육 철학과 맞는 것을 고르고 학부모랑 유아가 참여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안을 3가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는 경기도가 협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협력을 일단 골랐고 이때 제가 제 교육 철학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아마 점수가 좀 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형 그 인성교육 방안으로는 사실 진짜 끼워 맞췄다고 생각이 들지만 뭐 체육대회 때 뭐 약간 장애물 달리기 이런 릴레이 이어 달리기 같은 걸 하겠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에서 신문지로 공 옮기기 게임을 해보도록 안내를 하겠다.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 유아와 모두 함께 줍깅 그 플로깅 챌린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상형 3번 문제는 이제 약간 소규모 유치원들, 작은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 그래프들 나오면서 이 작은 유치원, 소규모 유치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경기도의 정책 과제의 필요성을 뭐 유아, 교사, 부모 측면에서 일단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딱 시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아교육 기본 계획에 딱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경기형 한울타리 유치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차원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도 세 가지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걸로는 뭐 줌으로 하는 아침 인사 아니면 뭐 줌으로 함께하는 놀이 이런 거 해서 다른 소규모 학급과 그렇게 디지털 상으로 연계를 하는 것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디지털 같은 것도 경기도가 에듀테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에 하나하나씩 끼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즉답형 1번은 경기도는 자기성장 소개서를 써야 해요. 이게 면접에도 나올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결의 문제가 나왔어요. 약간 공정한 교육 기회가 필요한 이유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UR A의 특성이 나와 있어서 이 UR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한 두 가지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성장 소개서에 있는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그냥 즉답형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전했던 경험이라던가 뭐 교사로서 적용 방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도 놀이만 계속 연습을 했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올해는 동극 준비하기가 나왔어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만 3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거 보자마자, 이거 약간 유형처럼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정말 그냥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로 진행을 했거든요. 다만, 놀이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보통 주의 집중 노래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냅다 일어나서 앞에 가서 서인이는 책상 밑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네요 하면서 그 문제에 제시되어 있던 놀이 장면을 읽어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모두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의자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경기가 이런 좀 자유로운 그런 진짜 놀이 같은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만약에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활동이 나오더라도 너무 정형화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놀이하는 장면도 넣고 좀 더 부드러운 유연한 흐름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대집단으로만 해서 점수가 많이 깎일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점수를 잘 주신 걸 보니까 오히려 너무 정해진 정답이 없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놀이 중심을 보여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나눔 같은 경우도 올해는 되게 가지수도 딱딱 정해졌고 대답해야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뭐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에서의 주도성을 교사와 유아 측면에서도 이야기하라고도 했고 뭐 오늘 수업의 강점과 약점 이런 것도 이야기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교육 생태계로 이렇게 확장시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다 가지수를 정해주면서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뭔가 2차를 처음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저도 그랬던 것처럼 나눔이 되게 긴장이 돼요. 면접 즉답형보다 나눔이 더 힘들더라고요. 어렵고. 그런데 이 나눔이 정말로 내 수업을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를 놓쳤더라도 그거를 다시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수업 실현 조건 중에 또 시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경기도 유아교육에서 추구하는 유아의 기초 소양 두 가지를 반영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협력으로 넣었는데 협력과 관련된 발문을 이제 시간에 쫓기다가 실수로 못한 거예요. 근데 나눔 때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기초 소양 두 가지를 설명하라는 질문에 저는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협력 때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들이 협력을 했고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함께 협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점수가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만약에 놓쳤거나 아니면은 나는 했는데 잘 안 드러났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때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 같은 것도 약간 없는 지역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떨리고 잘 모르겠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 노래 가사인데요. 제가 잘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약간 긍정의 힘을 믿거든요. 그리고 함께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유아들을 가르칠 때 늘 이야기하잖아요. 유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관도 협력해야 되고 가정, 지역사회 모두 다 협력을 해서 한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저희 임용고시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혼자 공부하면은 너무 힘들고 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나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리고 이동건 선생님과 함께 라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어느 지역이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동건 선생님께서도 되게 정서적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거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응원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 직강을 듣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이나 다른 수강생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거기에다가 뭐 퀴즈 같은 것도 올려주시고 약간 긍정적인 격려나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또 가끔 처질 때가 되면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끔은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도 주시면서 되게 지치지 않게 이끌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서적 지지가 이동건 선생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카페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도 선생님이 굉장히 답변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빨리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통이 좀 잘 되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질문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1년을 열심히 공부하실 여러분들을 이제 응원하면서 저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